냉정하게 생각하면 480만원짜리 노트북은 필요 없어. 난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이 성능을 다 어디에 쓸 건데. 트랄랄레 로트랄랄라. 나 내 녹았어.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기다렸던 게이밍 노트북이 등장했습니다. 게이밍 쪽에서 점점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가고 있는 브랜드 HP의 오멘 시리즈. 한국에서 10분기 연속 게이밍 PC 시장 점유율 1위나 하더라고요. 아무튼 HP에서 이번에 신제품인 오멘 맥스 16을 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요 모델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이전에 나온 것 말고 제대로 고성능 에로 레이크 HX 시리즈 중 하나 275HX와 모바일용 RTX 5080을 탑재해서 모바일에서 이 조합이라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과한 게이밍 느낌이 나지 않게 깔끔한 포인트를 가진 게 약간 이제 오멘 시리즈로 잘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멘 디자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처럼 상판을 닫았을 때 뒤쪽 힌지 부분이 딱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플러팅이 되는 요 디자인 있잖아요. 요게 또 오멘 시리즈의 특징이죠.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가 샘플을 하나 받았거든요. 샘플을 보니까 화이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깔끔한 디자인에 이 화이트가 오멘과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상판에 로고도 있잖아요. 뭔가 화이트에서는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배기구도 보면 블랙은 그냥 완전 블랙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화이트는 블랙과 화이트 투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기도 해요. 화면을 열었을 때도 내부 베젤이 블랙, 다른 부분들은 화이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투톤 디자인이 이번 오멘은 화이트가 제일 예뻐요, 개인적으로. 대신 이제 화이트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 상판에 보잖아요. 여기 끝쪽에 보면 요런 이제 뭔가 위쪽에 띠가 있는데 여기가 마감이 살짝 뜨긴 하더라고요. 요거 빼고는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두께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기본 높이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RGB 라이트 바도 키보드 아래에 있어서 이게 어두울 때 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무게는 2.75kg. 사실 이게 노트북이긴 하지만 2.75kg 정도 되면 이동하면서 작업하기에는 조금 빡세긴 합니다. 대신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만큼 여러가지 쿨링이나 시스템이 들어가서 성능은 엄청나긴 하지만요. 포트 구성은 왼쪽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2개와 이어폰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A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의 특징이 뒷편에도 포트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전원, 2.5G 이더넷, HDMI 2.1, 그리고 A타입 포트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얘를 한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뒤쪽에 포트가 있는 게 생각보다 괜찮긴 했어요. 불편한 점이라면 어댑터가 뒤에 있다 보니까 어댑터를 꽂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두면 마우스나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좀 불편하거든요. 이때 케이블을 뒤로 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이밍 마우스를 쓸 때 무선을 쓰게 된다면 동굴을 오른쪽에 끼워서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유선을 쓰잖아요. 그럼 요 유선도 이렇게 가서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딱 열고 보니까 중앙에 하이퍼X 로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무슨 노트북에 하이퍼X 로고가 들어가냐 해서 보니까 얘가 하이퍼X의 장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 했을 때 딜레이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보통 동글이 있잖아요. 근데 하이퍼X 장비는 따로 동글 없이 고속으로 무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안테나는 이쪽 힌지에 또 숨겨놨다고 해요. 디스플레이는 16인치 WQXGA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OLED랑 IPS 패널이 있는데 제가 사용한 건 IPS 모델 240Hz 5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비율은 16:10 비율. 예전에 있었던 16:9 비율에 비해서는 세로가 더 길기 때문에 세로형 컨텐츠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1080p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HP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인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고 열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만 얘도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해서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닫아버리면 또 윈도우 헬로우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어놓고 써요. 그리고 패널 자체가 안티 글레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빛 반사는 거의 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빛 반사도 많이 없어졌고 색도 엄청나게 좋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게임하는 데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키보드 쪽이 좀 재밌었습니다. 먼저 이제 키보드도 풀 RGB가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화려해요. 처음에 얘를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그러면 막 불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오는 게 와, 처음부터 멋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키보드는 다 좋은데 이제 불호라며 방향 키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좌우는 괜찮은데 위아래가 너무 작아서 이거는 좀
혐의긴 해요. 그리고 이제 키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탱키를 없애버리고 키 간격이 조금 더 넓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탱키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키감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옛날 그 펜타그래프 방식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눌리는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이 타건했을 때의 느낌은 되게 쫀쫀한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터치패드도 꽤 좋았습니다. 눌리는 깊이가 이제 다른 노트북 대비 얘가 두께가 좀 있어서 그런지 눌리는 깊이감도 꽤 있었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눌리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데, 다른 노트북 대비 눌리는 깊이감이 깊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눌리는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부분, CPU. 얘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를 탑재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로레이크. 에로레이크는 모바일 버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울트라북에 들어갔던 H 시리즈의 에로레이크,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건 HX가 붙은 고성능 버전의 에로레이크. 요 이제 HX가 붙는 모델 있잖아요. 요거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게이밍 노트북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입니다. 논리 프로세서로 보면 8개의 성능 코어, 16개의 효율 코어가 탑재되었고요. 총 24스레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클럭은 5.4GHz까지 올라가고요. 이번 버전의 특징이라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신 프로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지 못하고 바로 벤치마크로 돌려봤습니다. 자, 먼저 오멘 맥스 16의 경우 4가지의 성능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균형, 성능, 얼리시드,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긱벤치 6 테스트. 여기서 성능 모드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에코의 성능이 가장 낮았고요. 나머지 모드의 경우 싱글은 약 81%, 멀티는 약 54%더 빠르게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작업이나 게임이 아닌 일반 작업 용도로 쓰실 때는 모드별로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럼 어댑터를 빼서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얼리시드까지 설정은 가능하지만 배터리를 쓰다 보니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서 에코보단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댑터를 끼웠을 때 뺐을 때 요 차이는 딱 에코랑 균형 사이에 있는 정도의 느낌. 시네벨치 2024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이다 보니 모드별로 성능 차이가 확 났습니다. 에코에서는 균형으로 가면 싱글은 약 83%, 멀티는 약 25%더 빨랐습니다. 여기서 성능 모드로 가잖아요. 그럼 싱글 점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한 데에 비해 멀티 점수는 약 24%더 빨랐습니다. 얼리시드로 가면 싱글과 멀티 점수는 조금 더 빨라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긱벤치처럼 어댑터를 딱 뽑잖아요.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코보단 빠른데 균형보다 낮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에코만 하더라도 성능이 빨라요. 이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능이 되게 좋죠. 데스크탑과 비교하자면 그 A사의 게임 특화 전세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빠른 수치를 보여줬고, 최근에 나온 A사의 모바일용 최상위 모델도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쿨링의 차이가 있겠지만 긱벤치 6에서는 인텔이 1, 2% 소폭도 빨랐고, 시네벤치 2024에서는 싱글이 약 12% 이상, 멀티는 약 27% 이상,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능은 얘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RTX 5080 랩탑을 탑재했습니다. 램은 32GB, SSD는 1TB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도 급에서는 젠4만 탑재도 나름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얘는 젠5 SSD를 탑재했더라고요.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이 뭔지 알아요? 메모리랑 SSD가 SK 하이닉스 거더라고요.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데스크탑용 RTX 5070보단 빠르고 TI보단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R사의 RTX 4090 랩탑이 있어서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것보다는 얘가 더 빨라요. 그리고 얘가 엔비디아의 옵티머스를 지원해서 GPU만 할당해서 이것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모드별로의 차이는 CPU보다 GPU가 더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 3D마크에 있는 스피드웨이에서는 에코와 균형에서는 17%의 차이, 균형과 성능은 30%의 차이가 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성능과 얼리시드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스틸 노마드도 비슷하게 14%, 39%의 차이가 났고 얼리시드 모드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 다른 것보다도 타임스파이에서 그것도 에코랑 균형 사이에서 성능 차이가 거의 한 69% 정도로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해서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려봐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게 모드에 따른 전력 제한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에코 모드 기준으로 타임스파이에서 CPU 패키지 전력 피크치가 40W인 반면 균형 모드에서는 112W까지 올라갔습니다. GPU도 에코에서는 80W 부분을 갖고요. 균형에서는 100W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타임스파이에서는 에코와 균형과의 차이가
차이가 좀 많이 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마 각 모드가 발열 쿨링 제어 시스템에 따라서도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GPU에서는 이렇게 모드별로 이렇게 많이 성능 차이가 나냐 보잖아요. 그럼 CPU는 스펙적으로 75W의 소비 전력을 소모하지만 GPU는 175W 정도라서 모드별로 성능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또 이제 어댑터를 빼고 테스트를 했을 땐 에코보다는 대략 한 54%에서 60% 정도 전반적으로 벤치 수치가 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벤치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게임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롤 QHD의 최고 옵션 성능 모드에서는 220프레임 가량은 나와요. 이때 CPU는 한 40% 이하로 사용하고 롤 할 때는 솔직히 그래픽카드가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한 30% 내외밖에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봤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인텔 코어 울트라9 275HX 그리고 RTX 5080의 조합으로 게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인상적이었어요. 디아블로4 그리고 GTA5 인핸스드에서 인게임 플레이를 모두 해봤을 때 모두 다 레이트레이싱 최고 옵션 프리셋으로 해봤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프레임 드랍이 있는 게 당연한데 야, 얘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확실히 안정성이 좋아요. 물론 그만큼 쿨링팬 소음은 되게 크지만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게임 플레이를 해봤을 땐 얘로 못 돌리는 게임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이제 얘가 어떤 걸로 비교해보면 좋지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13950HX 그리고 4090 랩탑과 비교를 해봤을 때 몬스터헌터 벤치에선 평균 약 12%의 향상이 있었고 사이버펑크 벤치마크에서는 평균 약 3%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GTA5 인핸스드 벤치에서는 대략 한 17%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로스트 아크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약 12% 더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보자면 QHD에서 웬만한 게임들은 DLSS 품질 그리고 풀옵션으로 돌려도 거의 깡성능이 60프레임 이상 다 유지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이제 프레임 생성 기술인 DLSS4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지원하면 거기서는 한 100프레임 이상은 그냥 무난하게 뽑아줘요. 전반적으로 게임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얘가 노트북인데도 옵션 타입을 크게 많이 안 해도 게임이 잘 돌아가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멘맥스 16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쿨링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인포 모니터링을 켜놓고 게임하다가 중간중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게임할 때 순간 106도까지 피크를 찍긴 했는데 대부분 보면 평균적으로 90도 정도를 유지했어요. 근데 GPU 온도로 테스트했을 때는 약간 온도 센스 값이 고정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오버레이를 띄운 채 게임을 하다 보면 GPU의 사용량은 계속 변하지만 온도는 특정 값에서 고정되면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드웨어 인포상으로 봤을 때 열 제한 리미트가 87도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벤치 테스트를 했을 때 야, CPU가 100도까지 찍으면 엄청 이제 안 좋은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게 가끔씩 이제 피크치를 찍어주는 정도이고 그만큼 찍으면 얘가 쿨링이 엄청 빡세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다른 노트북 대비 발열을 확실히 잡아주는 이제 메리트가 큰 이유가 뭐냐면 3D마크 스피드웨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13950HX와 4090 랩탑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은 97.9% 진짜 엄청나게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벤치에서 엄청나게 갉았을 때 기준이고 앞에 게임도 그렇고 인텔 CPU 5080 젠5 SSD를 달고도 이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나지 않나. 왜냐면 CPU도 열이 많고 SSD도 열 많고 GPU도 열 많은데 이게 안정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 방열 구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먼저 이제 썸머에서 액체 금속, 기름 금속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소재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블 쿨링 팬이나 높은 RPM, 히트 파이프, 메인보드 60%를 넘는 증기 챔버의 영향 때문에 이게 진짜 HP 오멘맥스 16은 이 쿨링 구조, 발열을 계산하는데 엄청 많은 신경을 쓴 게 아닐까. 왜냐면 노트북에서 발열, 이 쿨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노트북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같은 CPU를 달아도 노트북마다 성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체감되는 발열도 괜찮았습니다. 평상시 게임할 때의 경험은 키보드 위로 미지근한 열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냥 미지근한데 정도로 느껴졌었고 이것도 중앙이 미지근하고 대부분 이제 게임에서 WASD를 많이 쓰잖아요. 이때는 되게 괜찮아요 경험이.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얘가 흡기 합판 바닥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여기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 배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마우스는 대부분 오른쪽에 쓰잖아요. 마우스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좀 아쉽다. 요 바람이 대각선으로만 나와도 좀 더 경험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실제 사용했을 때 균형 모드에선 팬이 3000rpm 전후로 도는데 이때는 크게 조용하진 않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요 정도의 소음은 괜찮지 요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에코로 넣으면 1900rpm으로 도는데 이때는 되게 조용하긴 해요. 게다가 얘는 기본 깡 성능이 좋아서인지 게임을 할 땐 에코로 두더라도 워낙 빨라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얘를 성능 모드로 딱 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조용한 곳에서 쓸 정도는 아니고 집에서 시저 모드로 쓰기에는 꽤 시끄럽지만 견딜 만한 수준이랄까요? 만약 얘가 얼리시드에서 팬도 최대로 하잖아요? 그럼 성능 유지가 잘 되는 만큼 이거는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HP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인텔이랑 협업해서 팬 클리너라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노트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트북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팬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성능을 결국 저하시키고요. 근데 얘는 디폴트로 먼지 축적을 방지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게이밍 허브에서 이제 수동으로 할 수 있거나 자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팬 청소하잖아요. 팬 청소 시작을 딱 누르면 오히려 RPM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야, 이것도 되게 좋아요. 보통 게이밍 노트북을 쓴다면 이 성능 유지를 위해서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분해해서 서머를 다시 발라주고 팬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먼지 축적 방지 기능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오맨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오맨 게이밍 허브도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오맨 AI라고 있는데 이게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원클릭으로 게임의 프레임을 더 많이 향상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현재 카운터 스트라이크 2를 지원하고 추후에 더 많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게임들이 지원한다면 프레임이 더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벤치 툴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 성능 오버레이도 좋아요. 이런 거 클릭하면 현재 CPU 사용률이랑 온도, 프레임도 나오죠. 근데 가끔씩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가 고정되는 버그가 있긴 하지만요. 이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게임을 켤 때 직전에 요 메모리 최적화 부스터 이것도 그냥 알아서 딸깍대는 구조라서 게임 하기 전에 부스트를 한번 돌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멘 기본 상태를 볼 수 있는 요 창 요것도 그냥 모니터링 하면서 볼 수 있고 요 성능 제어도 되게 재밌죠. 에코랑 균형, 성능, 얼리시드로 갈 수 있고 에코에서는 요 이제 팬 컨트롤은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균형부터 팬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 속도를 자동이나 최대로 할 수 있고 최대로 하면 얘가 6000rpm까지 올라가요. 6000rpm. 성능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전원 설정이 있거든요. 이 전원 설정에서도 스마트 성능 확보라는 기능이 있고 최대 배터리 사용량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리시드라는 새로운 모드. 이것도 재밌어요. 얼리시드 모드가 뭐냐면 최대한 성능을 모두 다 풀고 맞춤으로 설정 가능한 모드이거든요. PL1, PL2, PL4까지 세팅되고 ICC Max 그냥 CPU에 관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얼리시드 모드는 어떠한 분들에게 좋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또 노트북에서 언더볼팅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깎기 장인분들이 얼리시드 모드에서 여러 가지를 설정하면서 이것도 세팅값을 맞춰나가는 그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고급 성능 튜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CPU 오버클럭 할 수 있어요. GPU도 오버클럭 할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GPU는 뭐 이제 코어 오프셋이랑 메모리 오프셋 요것만 설정 가능한 것에 비해 CPU는 진짜 많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비율부터 전압 오프셋 이것도 코어별로 다 각각 설정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성능 코어 8개이고 효율 코어가 16개이다 보니까 이 코어별로도 모두 세팅할 수 있고 요 간단한 벤치마크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대신 고급 설정 튜닝은 재부팅 할 때마다 새롭게 이제 켜줘야 돼서 요거는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요런 것도 세세하게 CPU를 진짜 코어 하나하나마다 세팅 가능한 게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배터리는 84W시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일반 노트북에서 그래도 꽤 큰 수치거든요. 대신 얘는 CPU랑 그래픽 성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배터리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닳는다. 충전기도 330W시라서 좀 크긴 해요. 좋은 점이라면 30분 만에 50% 충전이 가능하다 하고요. 사실 이렇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배터리는 살살 녹죠. 살살 녹아. 이렇게 제가 이번에 HP의 오멘 맥스 16 얘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그리고 RTX 5080 조합으로 와 진짜 성능이랑 감성이랑 모두 챙긴 1티어급 제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CPU도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A사의 모바일 프로세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1티어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중에서도 모바일급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경쟁사의 최상위 모델보다도 더 좋아요. 또 HP는 AS도 좋거든요. 얘가 전국에 하이마트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매장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HP 엔지니어가 수리를 하고 다시 그 매장으로 입고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HP 그 카카오톡 게이밍 PC 전용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게이밍 PC 전담 엔지니어가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비싼 만큼 성능은 아주 좋다. 제가 HP에서 다른 라인업 적당한 성능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을 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고성능을 써보니까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특히 이렇게 고성능 프로세서를 쓴 제품들은 발열 컨트롤도 잘 돼야 그 성능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데 얘는 쿨링이 진짜 좋긴 좋아요. 게이밍 허브 툴도 되게 잘 만들어져서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성능도 되게 좋고 쿨링도 되게 좋아서 야 오멘에서 고성능? 그게 요즘 좋을까 해서 써보니까 성능은 거의 미친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단점을 굳이 꼽는다면 키보드 간격이 좁은 것, 방향키가 이상한 것, 그리고 성능만큼이나 무거운 무게 빼고는 크게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나마 뭐 가격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얘가 가격치고는 또 그만큼 성능을 잘 내줘요. 진짜 요즘은 노트북인데 데스크탑 뺨치는 성능이 나와줘서 와 얘는 들고 다니면서 트리플 A급 게임 즐기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